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새로 건축된 아파트 구매하려고 하는데 청약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청약에 양극화네요. 여기 또 안 돼서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피를 주고 해야 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피가 떨어지는 것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또는 뭐 언제 구매하면 좋을까요? 라는 의견. 두성규 박사님이 거수를 하면서 이건 내가 하겠다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청약 시장이 지금 뭐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막상 직접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한테는 이 경쟁률이 2대 1만 되더라도 이것은 당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제 한때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청약 시장에 노크를 할 때 제가 우면동이 아니군요. 저기 4호선에서 과천 가는 그 선바이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그때 청약을 했었는데 그때 2대 1이었는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떨어지고 제가 다른 곳을 청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어떤 자산 부분에서 기반이 되어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뭐 금리 인상으로 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뭐 피가 떨어지느냐 아니냐, 즉 평가 자체가 이 아마 청약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관심이 있다면은 청약에 떨어졌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도 계속해서 둔촌주공을 비롯해서 청약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약률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청약 부분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부동산 시장의 불황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아슬아슬하게 예를 들어 1.5대 1 내지 2대 1 정도만 되더라도 실제 미계약분들이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건설회사로서는 외부로 이런 부분들이 알려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그 굉장히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개별적으로 좀 컨택을 해보시고, 그래서 만일 정말 원하시던 아파트였다면은 단순히 청약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시기보다는 한번 그 건설회사나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 나오던 것 중에 꼭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아까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하고 지금 조합원들하고 아까 우리 그 가격 부분도 좀 차이가 났지만 실제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대해서 보호 장치나 보장 장치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 분들. 그런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도정법에 나와 있는 조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규정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 가는 거고요.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허그에서 분양 보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특정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이 현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될 때 조합원들은 자산을 다 소실할 수가 있더라도 실제 일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분양 보증에 의해서 입주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을지언정 그 부분으로부터는 안전하게 정부가 제도를 통해서 분양 보증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아시면은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 분양 보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것만 있다는 것만 알고 약관을 안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속에 분명히 보장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청약을 할 때 그 중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선납을 하게 되면 할인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납을 했던 부분들은 그 분양 보증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시기에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맞게 내시면은 그 납부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0% 이행 보증이나 분양 보증 등을 통해서 충분히 보장이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제 아는 사람이 이제 200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늦게 결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배우자가 강남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반포에 6억을 주고 샀습니다. 옛날 아파트를. 2007년도에 샀으니까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와서 5억까지 막 내려갔었죠. 그래서 뭐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100% 올랐습니다. 집값이. 그래서 강남에 살았던 게 정말 유효했고 그 집이 17억 정도에 이제 매매를 하면서 그 옆에 또 신축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되었는데 떨어졌대요. 근데 또 건설사에 찾아가니까 미계약분이 있어가지고 또 33평이 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17억에 팔고 이제 그 집에 갔더니 이제 25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역시 부자가 되려면 강남에 살아야 되겠구나. 옆집에 사니까 옆에 아파트 미분양도 할 수가 있었고 또 자기 집도 잘 팔았고 그래서 결론은 제가 사는 데보다는 역시 반포나 강남이 훨씬 좋은 데구나. 그래서 결론은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강남을 좀 유심히 전세나 월세를 살아도 강남에 있으면 소식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옆집 얘기도 듣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하나의 사례는 한 10년 전이죠. 분당에 이제 파크타워 이제 분양할 때입니다. 한 10년, 15년 전인데 제 선배가 지나가다가 아파트가 짓는 걸 보고 그 분양 사무소에 갔습니다. 그 근처에 갔더니 5천만 원만 주면 이 분양권을 파는 겁니다. 그 파크타워를 분양권을 5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 당시에 한 6억, 7억에 분양했거든요. 지금 한 20억 정도 됩니다. 결론은 내가 거주하고 싶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잘 둘러보시고 직장이나 거주하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피를 주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